민수야, 너마저 날 못 믿는다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친척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글도 못 읽으시잖아요. 선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유산 같은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선영이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어요. 나를 바보로 만들려는 거구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북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김정희는 이제 74세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낸 정희는 현재 서울에 사는 아들 민수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정희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죠. 아침 7시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 선영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도우려 했지만 이미 선영이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냥 주무시면 되는데. 선영의 말은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아니다, 뭔가 도와야지. 정희가 앞치마를 두르려 하자 선영이 재빨리 말렸어요. 어머님이 도우시면 오히려 더 일이 많아져요. 그냥 거실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부엌 일을 해온 자신이 이제는 방해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세수를 마치고 나와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지연만이 이 집에서 정희를 진심으로 반겨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연이 잘 잤니? 정희는 손녀를 보며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도 잘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시는 소리 들렸는데. 괜찮다, 걱정 마라. 나이 먹으면 원래 잠이 안 온다. 식탁에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 정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 또 밥을 남기셨네요. 선영이 정희의 밥그릇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요즘 쌀값이 얼마나 비싼데 음식을 이렇게 낭비하시면 어떡해요. 제발 드실 만큼만 담아 드시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속이 좀 안 좋아서.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잖아요. 지연이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모르겠지만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도 돈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이러시니까 답답하지. 민수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두둔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는 언제나 중립을 지켰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내 편이었습니다. 식사 후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지만 그나마 이곳에서만큼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아파트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골에서는 창문만 열면 푸른 들판과 산이 보였는데 여기서는
온통 콘크리트 뿐이었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돼요? 지연이 문을 살짝 두드렸습니다. 그럼 들어와라. 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도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괜찮다, 우리 지연아. 할머니가 눈치 없이 구는 게 맞다. 정희는 손녀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 말이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정말로 짐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가족한테 무슨 짐이 어쩌고 하세요. 정희는 손녀의 말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이 지연뿐이라는 게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어요. 오후가 되자 선영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 나가고 지연은 학교에 가서 정희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조용한 집안에서 정희는 텔레비전을 틀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그만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플라스틱 컵이라 깨지지는 않았지만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부랴부랴 걸레를 가져와 닦기 시작했는데 마침 선영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선영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물을 좀 쏟아서. 정희는 당황하며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아이고, 또 사고 치셨네요. 어머님, 제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집에 혼자 계실 때는 가만히 텔레비전만 보시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목이 말라서.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물 드시려면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지연이한테 부탁하시든지 하세요. 혼자 이런저런 일 벌이지 마시고요. 선영의 말을 들으며 정희는 자신이 정말로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니 이게 정말 자신의 인생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연은 대학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민수는 회사 얘기를 조금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 하면 선영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그러면 민수도 덩달아 조용해졌거든요. 할머니, 오늘 교수님이 우리나라 전통 요리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시골 음식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지연이 할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할머니도 예전에는 음식을 참 잘했는데. 정희가 말하려던 순간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지연아, 요즘은 다 간편식으로 해먹는 시대야. 전통 요리는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비위생적이기도 하고. 정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해온 요리가 비위생적이라는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반박할 수도 없었어요. 밤이 되어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지연이 할머니 방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 할머니랑 같이 산책 갔다 올까요? 날씨도 좋다고 하던데. 괜찮다, 우리 지연아. 너 바쁘잖아. 아니에요. 할머니랑 시간 보내는 게 좋아요. 정희는 손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온기를 주는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손녀가 자꾸 자신만 챙기다가 어머니한테 미움받을까 봐서요. 일주일 후 정희의 고향 마을에서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희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촌 동생 박순덕이 세상을 떠난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희는 크게 동요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에 가시려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선영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시간 빼서 시골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선영이 남편에게 작은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순덕이는 나랑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야. 꼭 가야 한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강한 어조였어요. 결국 온 가족이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정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옛 추억에 잠겼어요. 서울을 벗어나 시골길에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와 풍경이 반가웠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이 정희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사말 속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정희야, 서울 생활이 어떠냐? 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지? 친척 아주머니 하나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정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나이 들어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던데. 그래도 너는 시골에 땅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걱정은 없겠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선영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어요. 빈소에서 순덕의 마지막 모습을 본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친구가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나다니 자신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언니 많이 슬프시죠? 족갑벌 되는 여자가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시골에 있는 땅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울에 계시니까 신경 쓰기 어려우시겠어요. 아직은 괜찮다. 가끔 내려와서 확인하고 있어.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속세도 그렇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정희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앞자리에서는 민수가 운전하고 선영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정희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선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척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시골 땅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게 뭔 상관이냐? 정희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서울에 계시는데 어떻게 시골 땅까지 신경 쓰세요? 선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 명의로 미리 이전해 두시면 편하실 텐데요. 뭐라고?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선영이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민수가 중간에서 말했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냐?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땅은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서 일군 거다. 내 살아생전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차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은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영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상속 문제로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잖아요. 모두를 위해서라고? 정희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분명하잖아. 내 재산을 내 손에 넣고 싶은 거지.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섭섭해요. 저는 진짜 어머님 걱정되어서. 선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섞여 있었어요. 걱정은 무슨 걱정이야. 내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정희는 평생 쌓인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야, 너마저 이 일에 찬성하는 거냐?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었을 것 같으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이었거든요. 할머니, 엄마 그만하세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신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 확신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정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이름으로 두겠다. 그런 꿍꿍이는 접어둬라.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화가 잔뜩 난 것 같았어요. 민수도 난처한 표정으로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차 안은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결국 며느리의 본심이 드러났구나. 그동안 자신을 차갑게 대한 것도 모두 재산 때문이었던 거구나.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이제 시작된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인 양력이는 며느리의 태도가 용납되지 않았거든요. 이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전과 다르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정희에게 더욱 차갑게 대했고 민수는 둘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오직 지연만이 할머니 편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영은 정희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려 했고 정희 역시 며느리 눈치를 보며 더욱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회사와 집을 오가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지연이 정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요즘 정희는 식구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해서 방에서 혼자 식사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고맙다, 우리 지연아. 정희는 손녀가 가져다 준 죽을 받아들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엄마가 또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챙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실 지연은 어머니의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장례식에서 돌아온 후 선영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도 짜증을 냈고 지연이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지연아, 너 할머니랑만 계속 붙어 있을 거야? 지난밤 선영이 딸에게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성인인데 할머니 말고 내 일에나 신경 써라.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습니다. 민수는 주말에도 회사 일이 있다며 집을 비웠어요. 집에는 정희와 지연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날씨 좋으니까 산책 나가실래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여기 있을게. 너 친구들이나 만나러 가라. 정희는 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요. 친구들보다 할머니가 훨씬 재미있으세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신 정희는 기분이 조금 나아졌어요. 할머니, 저기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해요. 지연이 정희의 팔을 부축하며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공원에는 다른 할머니들도 몇 분 계셨는데 모두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시골에서 살 때 이야기 더 해주세요. 지연이 할머니 옆에 바짝 앉아 말했습니다. 뭘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냐? 정희가 웃으며 말했지만 손녀가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는 게 기뻤어요.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할아버지랑은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정희는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이야기, 20살의 지연의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맨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이야기들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논에서 일하시는 동안 할머니는 집에서 길쌈도 하고 농사일도 도우셨다면서요? 지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여자들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지. 정희는 그때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다. 비록 가난했지만 우리끼리는 정말 화목했거든. 그럼 아빠도 시골에서 자라셨겠네요? 그럼 민수는 대학 들어갈 때까지 시골에서 살았지. 공부도 잘했고 효자였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요즘은 좀 다르지만 말이야. 지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할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을 지연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힘드시죠?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정희가 반문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좀 차갑게 대하잖아요. 저도 보기 안타까워요. 정희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괜찮다.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희가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많을 거야. 할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파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할머니 편이 되어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한테는 내가 있잖아. 두 사람이 공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멀리서 선영이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영은 딸과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연아, 뭐하고 있어? 선영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산책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시면 되는데 괜히 밖에 나와서 고생시키고. 선영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어요. 아니다. 지연이가 좋다고 해서 나온 거야. 정희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는 젊은 애인데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맨날 할머니만 따라다니면 어떡해요? 선영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딸에게 따로 이야기했어요. 지연아, 엄마가 할머니 안 챙기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그러는 거야? 선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저 진짜 할머니가 좋아서 그래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해라. 할머니도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어.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건 말이 안 됐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선영은 정희와 지연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고 정희는 며느리의 기분을 더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워했어요. 할머니, 내일도 산책 가요. 지연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마라. 선영이 딸을 제지했어요. 괜찮다, 지연아. 할머니는 집에서 쉴 테니까 너는 친구들 만나러 가거라. 정희가 손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정희가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지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앉았다. 들어와라. 지연은 할머니 옆에 누워 무릎을 베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잠들기를 좋아했던 지연이었어요. 할머니, 저 절대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연아.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바로 지연이었어요. 정희는 손녀가 있어서 이 집에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선영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연이 할머니와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더욱 불편해했고 정희를 압박하는 방식도 점점 교묘해졌어요. 어느 날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싱크대 옆에 소금통이 넘어져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선영이 소금이 흩어진 바닥을 가리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가 정희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소금통이 넘어져서 소금이 다 쏟아졌잖아요. 어머님이 밤에 부엌에 오셨었나 봐요? 선영의 표정은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부엌에 온 적이 없는데. 정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금통이 저절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어머님,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거 아니에요? 선영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선영이 일부러 소금통을 넘어뜨려 놓은 것이었지만 정희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엌에 왔다 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그랬나 보다. 정희는 빗자루를 가져와 소금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더 흩날릴 텐데. 선영이 빗자루를 빼앗듯이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정말 조심해 주세요. 매일 이런 식으로 사고 치시면 어떡해요. 그때 지연이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가 또 실수하셨어. 선영이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자꾸 이런 일을 벌이시니까 걱정이야.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정희에게 다가가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할머니가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정희는 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선영은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조금씩 할머니의 실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부각시켜 가족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시키려는 계획이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희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국물 맛이 이상했어요. 너무 짜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국이 왜 이렇게 짜지? 정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마침 선영이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국이 너무 짜서 못 먹겠다. 선영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고는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님, 이 국 정상인데요? 전혀 짜지 않은데. 사실 선영이 정희의 국그릇에만 몰래 소금을 더 넣어 놓은 것이었지만 정희는 그런 사실을 알 리 없었어요. 정말 내가 미각이 이상해진 건가? 정희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맛이 변하신 것 같아요. 어제도 반찬이 짜다고 하시더니. 선영이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정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혹시 자신이 정말로 이상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선영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요즘 할머니 어떠신 것 같아? 할머니요? 평소와 같으신데요.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꾸 물건을 흘리시고 맛도 이상하게 느끼시고. 선영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당황스러워했어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싶어서.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치매라니요. 지연아,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민수가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요즘 할머니가 실수도 많이 하시고 아빠까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지연은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희는 이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이 정말로 그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두려웠어요. 지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선영이 딸을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이에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거고. 대비가 뭐예요? 지연이 반발했습니다. 재산 관리 같은 것들 말이야. 할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시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선영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결국 그 이야기예요? 지연은 어머니의 의도를 간파했습니다. 할머니 재산 이야기잖아요. 지연아, 그게 아니라. 선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정신은 멀쩡하다. 어머님, 누가 치매라고 했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에요. 선영이 둘러댔습니다. 혹시나가 아니라 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내가 정신이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지? 어머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선영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말 어머님 걱정되어서. 걱정은 개뿔. 내 돈이 탐나서 그러는 거 아니냐? 정희는 평생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며느리를 그냥 뒀을 것 같으냐? 정희는 아들에게도 화를 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선영은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연만이 할머니 편에 서서 어머니와 맞섰습니다. 할머니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지연이 외쳤습니다.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지연아,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선영도 딸에게 화를 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음모가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고 심지어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들고 있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꼈습니다.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재산을 노리는 며느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며느리와의 갈등이 심해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민수의 형 가족이 제사를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아들 민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어요. 어머님, 친척들 오시니까 좀 조심해서 행동하세요. 선영이 정희에게 당부라는 명목으로 경고했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워낙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창피당할까봐 걱정되어서요. 정희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친척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사 날이 되자 집안은 분주해졌습니다. 선영은 아침부터 바쁘게 음식을 준비했고 정희도 도우려고 했지만 번번이 제지당했어요.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선영은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정의를 부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오후 2시경 친척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민철과 큰며느리 그리고 다른 친척들까지 모두 15명 정도가 모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라 정희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계시네요. 큰 며느리가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럼 잘 있었다. 너희들도 건강해 보이고. 정희는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곧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친척들에게 무언가 귀띔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요즘 어머님이 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선영이 작은 소리로 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물건도 잃어버리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큰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심하세요? 네, 걱정이 많아요. 혹시 치매가 아닌가 싶어서. 선영은 일부러 다른 친척들도 들을 수 있게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들은 친척들은 정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동정과 걱정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정의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어머님 상태가 그렇게 안 좋으세요? 친척 중 한 명이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조금. 민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제사가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도 함께 자리에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위축된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큰아들 민철이 정희에게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선영이 말로는 좀 힘드시다던데. 민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뭐가 힘들다는 거냐? 정희가 반문했습니다. 그때 선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요즘 자주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고. 언제 내가 그랬다고?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기억 안 나세요? 지연이 언제 집에 오냐고 계속 물어보셨잖아요. 선영이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런 일은 없었지만 친척들은 선영의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 혹시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셨어요?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검사는 무슨 검사냐? 나는 아무 이상 없다. 정희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선영이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검진은 개뿔. 너희들이 내 정신이 나갔다고 하고 싶은 거 아니냐? 정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친척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희의 격한 반응을 보며 정말로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우리가 어머님 건강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큰 며느리가 달래려 했어요. 건강 걱정은 무슨, 내 재산이나 걱정하는 거 아니냐?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모든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선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재산은 무슨, 우리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안 했다고? 시골 땅을 내 명의로 넘기라고 한 게 누구냐? 정희는 흥분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재산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영이 친척들을 향해 설명했습니다. 요즘 기억이 많이 흐려지셔서 없던 일도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던 일이라고? 정희는 더욱 화가 났어요. 내가 분명히 그런 말을 했다. 어머님,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선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때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더욱 절망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민수야, 너마저 날 못 믿는다는 거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가 좀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친척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글도 못 읽으시잖아요. 선영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유산 같은 복잡한 일은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선영이 친척들 앞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재산 관리 권한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어요. 나를 바보로 만들려는 거구나.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져서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세요. 큰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떠났어요. 모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꽁꽁 잠갔어요. 그날 밤 정희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당한 모욕이 너무 컸고 아들마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결국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정희는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증상이었어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장질환 증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환자분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봅니다. 정신적 충격이 신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의사가 민수와 선영에게 설명했습니다. 선영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지면 더욱 쉽게 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선영이 병실에 누워있는 정희에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정희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선영의 본심을 완전히 알아버렸거든요. 할머니, 지연이 수업을 빼먹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우리 지연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마라. 정희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어젯밤 친척들 앞에서 벌어진 일을 생각하니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가늠할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병실 한 구석에 서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걱정되지만 어제 친척들 앞에서 벌어진 일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도 이해했어요. 엄마, 푹 쉬세요. 퇴원하시면 집에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지만 정희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선영과 민수는 집으로 돌아갔고 지연만이 병실에 남아 할머니를 돌봤어요. 두 사람만 남게 되자 정희는 손녀에게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정희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엄마가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맞다.
정희는 속상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제 친척들 앞에서 한 일을 보니까 확실해졌어. 지연은 어머니를 두둔하고 싶었지만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니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연이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정희는 주변을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가 유언장을 써놨다. 유언장이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변호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작성했어. 정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시골에 있는 땅과 집, 그리고 할머니가 모아둔 돈까지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상속하도록 해놨단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할머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엄마와 아빠는 할머니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도 바보가 아니야. 사실 정희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모든 재산을 정리했었어요. 아들에게 맡기기에는 불안했고 특히 며느리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변호사를 찾아가 유언장을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모든 걸 주시려고 하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이 집에서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빠는 착하지만 내 엄마 눈치만 보고 내 엄마는 할머니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지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지연아.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너란다. 그때 정희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할머니가 내게 부탁이 하나 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 엄마가 앞으로도 할머니를 괴롭힐 거야. 그럴 때마다 너까지 힘들어할 필요는 없어. 정희가 지연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거든.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 불안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할머니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 아빠가 날 외면해도 상관없어. 내게는 너만 있으면 충분하니까. 사실 정희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둔 상태였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더 이상 화내거나 슬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지연이 할머니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틀 후 정희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선영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희가 몸이 약해진 것을 빌미로 더욱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확실해졌잖아요. 몸도 안 좋으시고 정신도 예전 같지 않으시니까 중요한 일들은 저희가 대신 처리해야 해요. 선영이 퇴원 첫날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정희는 예전과 달리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선영은 정희의 반응이 의외였지만 드디어 포기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정희가 많이 순해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빨리 정리해서 어머님 부담도 덜어드리고. 선영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을 때
마지막에 큰 충격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 할머니 방에 와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괜찮다. 할머니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으니까. 정희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비밀 무기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라. 정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희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우롱한다면 그때는 정말로 큰 교훈을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정희가 병원에서 돌아온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선영은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희가 순해진 것을 보고 이때가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변호사 선생님과 약속을 잡았어요. 선영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하는 일 때문에요. 변호사? 정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시골 땅이랑 집 말이에요. 선영은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정희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끝까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래, 알겠다. 정희는 순순히 동의했어요. 선영은 정희의 반응에 놀랐지만 이제 완전히 포기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정희가 많이 달라졌다고 여겼거든요. 사흘 후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선영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도 진하게 했어요.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되셨어요? 선영이 들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비야 뭘 하겠니?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정희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중요한 일인데 좀 더 단정하게 입으시는 게 어때요? 선영이 제안했지만 정희는 그냥 이대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연 그리고 정희와 선영까지 4명이 함께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정희 여사님. 변호사가 정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로 모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영이 재빨리 나서서 설명했어요. 네, 어머님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머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편찮으셔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기존에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나 상속 관련 서류가 있으신가요? 유언장이요? 어머님이 그런 걸 쓰셨을 리가. 선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선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유언장이 있다고 했잖아.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정희에게 물었어요. 언제 작성하셨나요? 3년 전에 여기서 작성했다. 김덕수 변호사님하고 함께. 정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김덕수 변호사님이요? 아, 저희 사무실 대표 변호사시죠. 잠깐만요. 변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언제 그런 걸 하셨어요? 내가 알 필요 있나?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다고 달라질 게 있었겠니?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가 미리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서류를 찾아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희 여사님의 유언장이 저희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네요.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오늘 뭘 하려고 온 거예요?
유언장 내용을 확인하고 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집행이라니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유언장대로 상속을 진행하겠다. 순간 선영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모든 걸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정희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선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농담으로 보이나? 정희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김정희 여사의 유언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농지 2,000평, 주택 1동, 그리고 예금 통장의 모든 자산을. 선영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나 남편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손녀 김지연 양에게 모두 상속한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선영이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되나요?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왜?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미리 들었던 이야기지만 실제로 들으니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선영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어린애라고요. 어리다고? 정희가 선영을 노려봤어요.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지연이가 훨씬 어른스럽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선영이 변명하려 했지만 정희가 막았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친척들 앞에서 바보로 만들고 내 재산만 노리면서도 뻔뻔하게 굴었잖아.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선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이 모두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엄마, 그래도 아들이 있는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들.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언제 내 편이 되어줬나? 내 아내가 나를 괴롭힐 때 한 번이라도 말려봤나?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말이 맞았거든요. 할머니.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우리 지연아. 정희가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이 집에서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그러니까 할머니 재산도 내가 받는 게 당연하지. 선영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을 모셨다고요. 모셨다고? 정희가 냉소했습니다. 나를 집안의 짐 취급하면서 그게 모신 거냐? 변호사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김정희 여사님의 의사 능력에도 문제가 없고요. 선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게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선영이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거든. 정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결과는 실망스럽더라. 정희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다. 문제 있으면 법원에라도 가봐라. 상속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선영이 그토록 바라던 순간이었지만 웃고 있는 건 선영이 아니라 지연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영은 운전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핸들을 잡고 있었고 민수는 조수석에서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뒷자리에는 정희와 지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선영이 백미러로 정희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선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더 이상 이 집에서 지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당신 뭐 하는 거야? 민수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어머님이 우리를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선영은 옷가지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집을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떡해요? 어머님 눈치 보면서 계속 살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때 지연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가시려고 해요? 지연아, 엄마가 잘못했다. 선영이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지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머니를 괴롭힌 것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였거든요. 엄마, 할머니한테 사과드리면 안 돼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사과한다고 달라질까? 선영이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어머님이 나를 용서할 것 같아? 한편 거실에서는 정희와 민수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겠니?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나? 엄마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아내만 생각하고 엄마는 외면했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인 건 변하지 않는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다만 재산은 지연이한테 줄 거야. 그 아이가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줬거든. 네, 알겠습니다. 지연이가 받는 게 맞아요. 민수도 인정했어요. 이때 지연이 선영과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영은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선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희는 며느리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가 달라지겠니?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재산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아, 내가 나한테 한 짓들을 생각해봐라.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친척들 앞에서 망신 주고 매일 눈치 주면서도 뻔뻔하게 굴었잖아. 선영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떠오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정희는 손녀를 보며 잠시 고민했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위해 부탁하는 모습이 안쓰러웠거든요. 지연아, 내가 부탁하니까 선영이를 용서해주고 싶지만 정희가 말을 이었어요. 재산 문제는 이미 결정된 일이야. 그건 바뀌지 않는다. 네, 할머니.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사과뿐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지연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고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시골로 가실 거예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도 내 것이니까 같이 가자. 정희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좋아요. 할머니랑 시골에서 살고 싶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민수와 선영은 정희와 지연을 기차역까지 배웅하러 나왔어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분위기는 씁쓸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아내보다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는 아들이 되어라. 정희가 당부했어요. 선영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시골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선영아, 너도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살아라. 정희가 며느리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어요. 기차가 출발하자 정희와 지연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수와 선영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후회할 게 뭐가 있니? 할머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정희가 손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시골역에 도착하자 오랜만에 맡는 고향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정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미소를 지었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고향이군요. 지연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고향이기도 하고. 정희가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마을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정희가 평생 가꿔온 논밭이 눈앞에 펼쳐졌고 멀리 산들이 평화롭게 보였어요. 할머니, 앞으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지연이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정희도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석양이 지는 들녘에서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정희는 생각했어요.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요. 며느리가 그토록 바라던 상속식의 날 웃고 있는 건 선영이 아니라 지연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결과였어요. 정희는 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